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을 못하는 연유로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게 되는 이 향후 202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에 이미 1,200만 개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쪽에 있고요.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제 고탄소 산업 분야 대비해서 이제 3.7배 정도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소극적으로 이런 방식의 정책을 쓰게 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 산업 단계가 부실화되고 이 아까에서 말씀드렸던 이 탈탄소 무역 규범의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약해지고 아리백 같은 거 결국 지금 뭐 우리나라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은 다 너도나도 아리백에 가입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밤새 잠자리 누울 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그 다음 단계를 만약에 이제 못 참고 우리나라 산업이 해외로 공장으로 옮긴다든지 산업 공동화 일단 일자리 손실 여기까지 가면 저는 이제는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을 못하는 연유로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게 되는 이 향후 2020년대 후반까지. So overall, what's the conclusion of our study? That South Korea can eminently achieve its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And it can do so in a way that is fully compatible with maintaining a healthy economic growth trajectory for the economy. We have not said anything about reversing economic growth. In fact, what we show is that by delivering lower cost energy and by substituting domestic clean energy for existing fossil fuel imports, we can enhance the growth trajectory of South Korea. And then finally, what we also show is that this project of getting South Korea to carbon neutrality by 2050 will expand, improve job opportunities for workers in a wide range of sectors and employment categories, and improve opportunities for women across job categories. 그 중에서 놀라웠던 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솔라와 윈드 에너지 쪽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믹스로 따지면 태양광은 미국에서도 아직은 이제 3%, 4% 정도에 불과한데 그 태양광 쪽, 그다음에 태양열 쪽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거의 한 40%가 이제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컨스트럭션, 건설 쪽 분야가 거의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잘 된다는 건 결국 그 업황이 계속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 디맨드, 설치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그 건설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인력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저는 정부 그 부처 합동으로 미래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의 세계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감각하고 청년들이 새롭게 기후환경 영역에 창직 창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니즈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이런 녹색 일자리랑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의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분야만으로는 직종만으로는 청년들이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로서의 그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출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거나 막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2020년 기준으로 통계가 좀 늦게 나와서 2021년도 넘는데 전 세계에 이미 1,200만 개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뭐 그린피스 봤을 땐 조금 문제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39%가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야 그러면 재생에너지 가면 뭐 중국만 좋은 건가?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인구가 한 17%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뭐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많다는 것에 반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쪽 열심히 하고 우리는 조금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거고요. 그저 1,2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400만 개가 태양광 쪽에 있습니다. 태양광 쪽이 좀 그 인력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많이 드네 할 수 있지만 고용이 문제잖아요 또. 그러면서는 사실은
태양광이 고용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태양광 보면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분 특히 이제 모듈 생산이 우리나라가 좀 적으니까 안 되니까 풍력 설치 안 만드니까 좀 일단 안 하자 이런 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치하는 곳에서는 일자리가 생겨요. 그 제조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 독일은 생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9등 정도 되고, 사실 일본도 태양광 모듈 생산 거의 안 합니다. 중국하고 이제 한국과 쓰고요. 그래도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많이 하지만 전 세계 지금 4위 정도 되는데 터빈 생산 같은 거 안 하고요. 심지어 그 타워 같은 경우는 CS 윈드라는 한국 업체가 가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근데 해외 업체든 아니든 현지에 일자리는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고.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제 고탄소 산업 분야 대비해서 이제 3.7배 정도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신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제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노동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친환경 산업이 이제 다른 기존 산업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또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미래 저탄소 전력 시스템은 플랫폼이나 이제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에너지 I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에서 2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런 에너지 분야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1조 원을 넘어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고민이 많죠. 내가 창업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쌓여져 있는 그곳에 내가 적응해 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나 직업이나 직장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내가 한번 미래를 걸고 한번 가볼 것인가, 이런 건데,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투자를 해서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인프라가 아까도 두 분의 기조 발제가 있는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인프라 투자가 단연간 가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직장과 산업이 만들어지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